일본이 태평양에서 난리부르스치기 6개월 전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던 독일의 히틀러는 드디어 스탈린을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반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2260만 명이 죽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독일이 어떻게 스탈린을 배신했느냐를 다루기에 앞서 아주 잠시 당시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히틀러는 주변국들을 조금씩 건들면서 계속 간을 보며 영국과 프랑스가 어디까지 우리를 봐줄까 테스트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 이놈 적당히 하고 그치겠지라는 생각에 세게 압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히틀러는 미쳐 날뛰며 독일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오스트리아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대세라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함께했던 영국과 프랑스에 빠이하고 히틀러와 함께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자 빨간 친구들의 대장 소련의 스탈린은 이런 미쳐 날뛰는 독일과 독일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영국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영국이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독일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걱정을 했죠. 그런데 이런 스탈린의 걱정을 없애준 것이 다름 아닌 독일과 히틀러였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싶어 했었는데 바다 건너 영국의 여론을 보니 폴란드까지 침공하면 더 이상 영국도 참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은 서쪽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하고 동시에 동쪽의 소련을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련과 손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스탈린에게 손을 내밀었고 안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 못 믿어했던 스탈린이 그 손 잡으면서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두 국가는 일단 같이 하기로 합니다. 자, 대략적인 배경 설명 마쳤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1920년대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트로츠키를 제끼고 소련의 1인자가 된 스탈린. 권력을 획득한 지 10년쯤 지나자 소련 정부 조직부터 군부까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정리하며 권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히틀러와 손을 잡고 첫 번째 콜라보로 폴란드를 점령했죠. 폴란드를 점령한 스탈린, 곧이어 핀란드를 눈독 들이기 시작하며 핀란드의 소련의 영토 스탈린 그리드에서 핀란드로 향하는 직선 80km의 요충지와 한코 반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데 이는 자신의 심장으로 가는 길을 내놓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또 신중했던 핀란드는 스탈린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지 않고 모스크바로 향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으니 우리도 그 이상을 챙겨가야겠다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그 결과 협상은 파토났고 스탈린은 핀란드와 맺은 불가침 조약을 파괴하고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나 소련군이 전쟁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빠른 시일 내로 핀란드로 쳐들어가기 위해 추운 지방에서 싸울 수 없는 따뜻한 지역의 병사들까지 닥치는 대로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련군의 문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장교들을 쫓아내거나 죽여 괜찮은 장교들을 다 잃은 소련군은 제대로 된 전술을 구사하는 대신 12시가 되면 밥을 먹듯이 매일 오후 3시에 30분간 정해진 공격을 해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공격을 했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 날씨마저 추워지고 폭설로 발이 묶이자 핀란드군의 치고 빠지는 작전에 당해 조금씩 병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별 준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소련군이 탈탈 털리는 원인을 제공한 스탈린은 자신이 전쟁을 빨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생각은 싹 까먹고 핀란드군이 소련군을 털고 있다는 소식에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제44 사단장을 총살하고 수십 명의 선임 장교들을 교체해버리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스탈린의 급발진으로 지도부가 바뀐 소련군은 겁을 먹고 정신 차려 지휘체계 전술 싹 다 뜯어고친 뒤 전술의 효율성을 높여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핀란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핀란드군을 쳐부셨고 본래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본 독일과 히틀러, 어쩌면 소련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스스로 방어의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온 유럽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영국의 희망을 빼앗기 위해 소련을 점령해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렇게 히틀러의 독일군은 1941년 6월 22일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진격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